2023년 3월 26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옅은개입니다. 네,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옅은개미의 강의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좀 떨리고, 확실히 저번에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찍을 때와 좀 다르게 목소리에 좀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어, 역시 좀 시선이 그래도 없는 쪽이 훨씬 저한테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상 얼굴을 노출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때에 그때는 이제 화이트보드를 이용을 해서 아마 영상을 같이 찍을 거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사실 좀 오리엔테이션처럼의 그런 느낌. 대학교 가면은 약간 그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시면은 누구세요? 너 누구예요?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영상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떨립니다. 약간 발표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렇구나라는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좀 마음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많은 것들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고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만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의 순서를 이제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저번 영상에 이제 올려놨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내 투자 습관을 알아보자. 과연 내 투자는 어떤 투자자일까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단타를 해볼 수도 있고 스윙으로 해볼 수도 있고 장기 투자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뭐 공모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상패 직전인 종목들도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투자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펙주를 투자한다든지 이제 배당주를 투자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큰 토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스캘핑, 단타, 뭐 데이 트레이딩 또는 이제 중장기 스윙, 단기 스윙, 뭐 오버나잇 또는 아예 기업의 가치를 원하는 장기 투자자. 결국에는 이런 식의 이제 분류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 습관을 좀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초보 용어들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밖에서 들은 내용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용어들, 신조어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용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0개 정도가 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개 정도, 200에서 300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분류를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아는 용어들만 해도 크게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차트. 저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엄청나게 무슨 뭐 데이블에서 보조 지표를 활용한 뭐 엄청난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는 몰라요. 심화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결과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수익을 내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내가 정말 이 주식에 완전히 몰두를 해서 지식을 좀 쌓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분명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기본적인 개인 투자들은 정말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필요한 부분들 조금 복잡한 부분도 생길 수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1번하고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거짓말을 안 한다. 수급은 거짓말을 안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매도를 하든 뭐 매수를 하든 저점에서 매집을 하든 횡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들은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죠.
주식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세분화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연기금, 뭐 기타 금융, 뭐 내외국인, 뭐 금투, 뭐 투신, 은행, 뭐 이런 등등 이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하려는 그 목적성이 뚜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얘가 왜 이렇게 샀을까라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외국인들도 있겠지만은 실적으로 펀드를 이룬 외국인들의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메릴 린치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 애들이 거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외 주식 팁들입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주식 팁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사실은 여기서 영상으로 다루기는 매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약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방이나, 물론 이제 여기다가 내용에서도 담았지만은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생방이나 또 이제 제가 추후에 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보시면 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주식의 길잡이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알 것만 알자. 뭐 알 것만 알면 됩니다. 뭐 굳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 투자자를 할 거가 아니라면은 알 것만 아시면 돼요. 뭐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겠고 그냥 이 정도만 알자 충분해. 나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식 투자를 오래 한다고 더 잘하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이제 8년 차 조금 더 넘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주식 유튜버를 시작한 지도 3년 정도가 벌써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좀 더 성장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실력이 그대로냐? 그것도 아니겠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쓴 이유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한다고 해서 수익이 정말 잘 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좀 박혀 있어서 내가 하는 투자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에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투자 습관에 안 좋은 습관들이 분명히 배어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한다고 결국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들만 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조어인 주린이 뭐 그분들하고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아는 내용들은 분명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짐이 많은 거죠. 짐이 많으면 무겁고 힘드니까. 그래서 가벼운 게 오히려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럽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물고기를 잡는다. 남이 던져주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도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고기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못해도 그물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영상을 보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돼요. 저도 제 노하우를 여기다 담은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 내가 생각했었던 것들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구나,
이것만 해볼까?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과연 내 투자 습관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나는 이제 뭐든지 좀 빨리가 좋아. 빨리 수익을 내고 모든 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단타를 하시는 분들, 데이리 트레이딩, 스캘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오버나잇까지 해서 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의 유형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리는 게 싫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싫은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딩이 맞아요.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너무 지루해. 이걸 계속 기다리는 거는 나는 못 참겠어.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어떻게든 좀 하이 리스크로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해가지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 단타 위주의 이제 그런 분들이겠고, 그리고 내가 좀 손이 빠른 것 같아. 내가 좀 과거에는 게임 좀 했어. 마우스 좀 빨리 해. 그리고 또 좀 내근직을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손을 쓰는 역할을 많이 했고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의 단타가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분명적인 역할을 하긴 해요.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 그만큼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것들이 제 의견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방대한 주식은 불필요하다. 굳이 뭐 주식을 하는데 그런 지식까지 알 필요가 있나?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지. 약간 이러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 단타가 좀 이제 맞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굳이 뭐 그날 뜨고 있는 애들만 하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 단타 위주의 유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빠른 시간에 수익을 부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수익을 부풀릴 수 있는 건 단기간 내에 굉장히 계좌를 부풀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제 쉽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돈을 빠른 시간에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첫 번째 장점이 있겠고, 두 번째는 길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물릴 일이 거의 없어요. 손절가, 내가 목적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자이고 스윙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날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결국에는 물리는 경우가 없이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 단타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가치, 아까 말했던 재정 상태나 이런 기타 내용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뭐 기업이 신약을 했든 뭘 발전을 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냐 수업을 하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그날에 사람들이 몰리고 거래량이 뛰고 이런 애들만 매수해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는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수익도 헌납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유튜브 분들이나 기본 옆에 있으신 분들이 수익이 분명히 크게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익도 그만큼 다시 헌납을 합니다. 즉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네.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그만큼 빠른 시간에 수익을 헌납하고 내 계좌가 빨리빨리 돈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하우가 없다면은 손실이 매우 커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만의 비법, 내가 이쪽에서는 이걸 사고 이쪽에서는 내가 이걸 팔고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기본적인 자기만의 노하우의 개념이 없으면
손실이 일단 커집니다. 일단 50대 50이 아니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한 주를 매수를 하면 그 호가,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한 개를 샀으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세금 때문에 마이너스 0.27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금액이 팔아도 세금 때문에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오히려 확률이 좀 더 크고 매우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굉장한 피로감이 들고 멘탈 관리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만의 가 조금 삐끗하다. 그러면 그 순간 멘탈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거고, 눈의 피로가 굉장히 합니다. 신체적으로 이제 피로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계속 보고 계속 종목을 찾아야 되고, 또 얘가 어디서 또 매수도 뭐 어디서 또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적이나 멘탈 관리가 힘들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나는 그래도 조금은 기업은 알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재료 매매 유형. 저도 이제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짧은 기간에 좀 수익성을 내실 수가 있어요. 중장기와 스윙, 재료 매매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단타하고 아까 스캘핑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를 정하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왜 내가 여기서 사서 올라갈 거라는 조금 어느 정도의 확신, 그리고 이날에 뭔가 이벤트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날에는 뭔가를 발표를 하는 날이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경우가 짧은 기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따라서 잘만 한다면 수익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단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이제 노하우가 좀 쌓이면 보통은 이제 스윙을 하시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차트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저처럼 재료를 가지고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이벤트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면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 기업이 뭐 반도체를 만드는 건지, 뭐 사료를 만드는 건지, 뭐 바이오, 뭐라 그럴까, 주사를 한다든지, 뭐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스윙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는 있다. 그런 겁니다. 뭐 세세하게 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이 조금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성으로 할 수가 있다는 장점. 자,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시간이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악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이제 기간인데, 이건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튼 이제 뭔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못하면 그 기업에 조금 이제 악재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악재가 나와가지고 폭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었던 구간까지 오지 않으면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아니네, 떨어져 버렸네. 그럼 물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약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기업이 잘 돼 있어요.
뭔가를 하고. 근데 나만 알아.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했지만 주목도가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이렇게 주목도가 없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투자장의 기업을 이제 가치를 보는 유형입니다. 단기 단타, 스윙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르거든요. 나는 기본적으로 길게 1년, 2년, 못해도 한 3년, 4년 이렇게 보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겠고, 은행보다는 약간의 적금식의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평가인 종목을 찾아서 나는 큰 거를 한번 노리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기업의 목적성을 매우 크게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거를 보고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기업에 거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거의 이제 올인의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장기 투자들의 장점은 주가 변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분명히 악재와 호재성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괜찮다. 두 번째는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매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저평가주들을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들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좀 시간을 소요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장기 투자들의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조금 삼성전자도 흔들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든지 그 다음에 좀 테마성이 강력한 애들을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앞으로의 좀 뜰만한 것들을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큰 수익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장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고, 자, 세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단타 스윙 투자보다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타나 스윙 투자들은 계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심적으로 좀 안정이 내가 신경을 좀 끄다가 나중에 까볼래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소외주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예전에 10년 정도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낸다라고 이제 명언을 남겼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장기 투자가 과연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일단 확률적으로는 좀 낮아진 경우는 없잖아 있습니다. 옛날처럼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는 시대가 왔다면 지금은 발전해서 약간의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옛날처럼 그런 기업들의 가치로만 봤을 때는 나중에는 소외주로 좀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아까 예기치 못한 악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들을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상패 사유가 발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뭐 악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항상 이제 뭐 올라갈 수 있거나 내려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상패 사유가 나오는 경우, 횡령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보고서를 제출 안 한다든지, 뭐 기업이 적자가 난다든지, 뭐 이제 기업에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경우로 막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런 확률적인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게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서 큰 수익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수를 굉장히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돈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단점을 이제 세 가지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챕터 1은 저희 이제 결론을 내버려 본다면 모든 투자법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맞는 것을 이제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유형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를 사도 그냥 내가 이거를 내가 기업을 분석하는 걸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으면 내가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희열감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면은 그때는 자신감도 붙고 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재미없는 이유는 남이 던져주는 게 먹었는데 수익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또 불안한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차라리 내가 해가지고 내가 떨어지더라도 경험으로 해보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노하우를 많이 찾으면은 좋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투자법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결국엔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주는 거에 너무 맹신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럴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좋은 의도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앞으로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노하우가 없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의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뭘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단타도 연습을 해보고 이러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맞는 거에 그게 정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좀 하면서 매우 떨리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요. 분명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래서 정말 크게 막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단연컨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는 조금은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적으로 들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항상 이제 구독, 좋아요 주시고요. 또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챕터 1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